마스크가 입을 가려서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마스크는 위로 올렸습니다. 오늘은 로스쿨과 사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정의로워졌습니다. 분명히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실하면 누구나 잘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단군 이래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이런 시대는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만 해도 밥 먹여주고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면 월급 없이도 힘들게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말이죠. 과거 100년 분명히 더 위너 택시롤 시대였습니다. 승자가 다 가져갔어요. 50년 전만 해도 떼돈 버는 의사와 비교적 엄청나게 잘 사는 의사로 구분이 될 수 있었고요. 떼돈을 버는 변호사와 잘 사는 변호사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뭐 한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최고위급 판사님들이나 높은 직급에 계신 분들은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하신 분도 최소 10억 정도는 넘습니다. 보통 수십억 정도는 됩니다. 일만 하고 평생 이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서로 모셔가려고 하고요. 또 그게 소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퇴직하신 대법관 헌법재판관님을 만나서 여행에 동행한 적이 있었는데 평생 일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의 의사, 변호사 시장도 그럴까요? 뭐 의사 시장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돈 잘 법니다. 배출에 비해 아직 수요가 넘쳐납니다. 반면에 변호사 시장은 공급이 많이 커졌습니다. 30-40년 전 사법고시라는 이름으로 100명 남짓 뽑을 때는 정말 수재 중에 수재들이었을 겁니다. 최근에도 모 지검 부장검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저는 뭐 부장검사라고 하면 좀 정말 대단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 같고 겁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다 타워팰리스 정도는 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힘도, 그러니까 권력도 아무데나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에 관련된 사건에 관해서 힘을 가지고 조사를 하시는 거죠. 뭐 오랫동안 일해오신 분들이 이제 로펌으로 가시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을 내시는 것들, 뭐 팔이 안으로 굽죠. 정관 이유는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유명했던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진경준 검사같이 부정축제로 돈을 무지막지하게 쓸어담는 권력형 비리라고 부르는 건 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의가 많이 섰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 로스쿨 출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름 있는 로스쿨 나오고 집안 좋으면 검사로 임용되기도 합니다. 또 큰 로펌으로도 쉽게 갑니다. 뭐 박터지게 일을 하고 또 그만큼 대우도 받습니다. 그렇다고 로스쿨 출신이 무조건 나쁘냐? 뭐 막변이라고 하죠. 로스쿨에 나왔지만 로펌에, 특별하게 유명한 로펌에도 가지 않고 그냥 무작정 개업을 하시는 분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무조건 지는 거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물론 대기업 들어가는 직장인들보다는 변호사가 훨씬 좋습니다. 뭐 변호사가 되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직된 기업 조직에서 목매달고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99년이죠. IMF 외환 위기가 터졌습니다. IMF 외환 위기는 일반 직장인들에게 큰 교훈을 남겨준 대사건이었습니다.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고, 뭐 지금도 이름 있는 수도권 대학 출신임에도 취업이 잘 안되는 시대가 열린 거죠.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많다 보니까 취업난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려면 취직하려는 학생이 아예 줄어야, 공급이 줄어야 경쟁이 줄어들 겁니다. 경쟁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서울대가 인기가 없습니다. 20년 전 과거에 비하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선 학생들도 많이 뽑고요. 강남 고액 컨설팅 업체는 이미 그런 도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상위 7% 정도만 해도, 8% 정도만 해도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머리가 좋아서 세상을 빨리 봅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든 시대니까요. 서울대 들어가서 졸업하고 적당히 일하다가 백수가 되느니 공부 잘해서 의사가 돼서 평생 먹고 살, 그리고 보호받는 기득권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의대가 갈 정도가 아니라면 약대 한의대를 가고 수의대를 갑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를 선택하기 마련이니까요. 일반대를 갔다 그러면 이제 로스쿨을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 대학원을 가면 되긴 합니다. 서울대가 나쁘단 이야기 아닙니다. 연대, 고대, 한양대 이런 데보단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많이 뽑는다는 거죠. 30년 전에 비해서요. 20년 전에만 해도 지방의대, 한의대보다는 서울대였습니다. 서울대 물리대, 물리학과 이러면 정말 공부 잘하는 수재 중에 수재들이 들어갔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와봐야, 서울대 나와봐야 파리 목숨, 소신 없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물론 창업하거나 그러면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에 속하지도 않고 내 밥벌이하는 능력은 있어야 당당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로스쿨 일기생들은 어떨까요? 거의 거저먹었다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입학 경쟁률은 높았습니다. 물론 입학 후에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역대 어느 기수보다 좋았습니다. 지금은 누적된 재수생들, 반수생, 삼수, 사수 이런 분들이 모여 있고요. 또 뛰어난 재학생들 간의 경쟁이 있고요. 물론 일기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 공부를 못 따라오는 자연 낙오자들만 빼면 꾸준히 공부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뭐든 일기가 좋습니다. 이분들 로스쿨 졸업하자마자 세후 300 정도, 400 정도 받으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나 최고의 회사가 아닌 이상이야 더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변호사 자격증입니다. 변호사 자격증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윗사람 눈치 보고 잘릴까봐 더 걱정하지 않고요. 10년 후에 나 뭐하지? 라는 일반 연고대, 서울대 직장인들과 비교해서는 확실히 낫습니다. 최소한 조직에 목숨을 걸 필요 없이 소신있게 법학이라는 그런 특수한 전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메리트입니다. 물론 변호사가 특권층이 되거나 과거 30년 전처럼 인생을 완전히 역전하는 로또가 아닙니다. 법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서의 가치로서 자기의 가치를 상승했을 때 자기의 몸값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숫자로 얘기해도 그렇습니다. 회사원이 1년에 수십만 명 배출됩니다. 변호사는 고작 1,400에서 1,600명만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직장인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죠. 대학교 가서 정신 차린 분들, 애초에 뜻이 있던 분들, 변호사가 되고 싶은 분들, 당연히 자격증을 갖는 게 맞습니다. 정부도 초기처럼 말과 달리 이제 합격자를 대폭 늘리지도 않고 전국에서 100명 남짓 뽑던, 수재 중에 수재만 뽑던 사시 출신 시절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실히 노력하고 자기의 자격증이 있고 자기의 무기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더 잘 살 확률이 높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3할이 성실이고 7할이 운입니다. 아빠가 부자면 끝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재벌집 자제들은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작부터 다릅니다. 경쟁하면 집니다. 이건 7할이니까 3할이 성실하다고 해서 너무 모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튼 세상은 넓습니다. 다 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